2020년도 거 볼 건데, 여러분들이 아마 월요일에 작년 건 풀 거여서 일단 일요일에 하는 건 재작년 걸로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다 푸신 분들은 한번 같이 풀어볼 건데, 여기서 쉬운 문제들은 일단 따로 풀이를 안 할 거긴 한데, 풀이 들으시고 혹시 다른 번호 필요한 거 있다라고 하면 따로 이제 텍스트 형식이나 영상 강의로 보내드릴게요. 자, 그럼 일단 동그라미 친 거부터 볼 건데, 일단 2번부터 봅시다. 자, 이번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세포 결과에 사용된 결과 생성된 노폐물을 만들어내는데요. 지금 보면 암모니아는 무조건 단백질 거죠. 그럼 자동으로 가가 탄수화물. 자, 그럼 기억 맞고. 그 다음 간에서는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된다 맞죠?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도 모두 CHO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폐물로 CO2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5번.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3번 보는데 지금 체세포 분열 과정을 나타냈대요. 그럼 G1기부터 시작해서 기억이 S기, G2기, M기, 이순서도 되겠죠. 자, 그럼 S기에서 DNA 복제가 이루어진다 맞고요. 그 다음 A에 동원체가 있다. A 이 부분은 뭐냐면요. 얘가 방추사예요. 동원체는 우리가 이 동그란 부분을 동원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방추사에 동원체가 있다. 얘는 틀린 설명입니다. 자, 그리고 나는 지금 보니까 얘는 체세포 분열 중기적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는 디귿시기 M기에 관찰되는 세포이다 맞아서 정답이 4번. 자, 그리고 그 다음 5번 한번 보시면요. 이제 병원체의 세 가지 특성을 나타내고 있대요.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한다. 얘는 아마도 독감 바이러스 제외하고 무좀이랑 말라리아겠죠. 그리고 단백질을 갖는 것은 모든 생명체들의 특성 플러스 바이러스는 단백질 껍질 안에 핵이 아닌 유전자 구조. 지금 여기서는 유전체 구조가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독감, 무좀, 말라리아 모두 다 해당될 거고요. 그다음 곰팡이에 속한다. 얘들은 진핵생물로서 무좀이 그의 시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아마도 A가 무좀일 거고요. 그다음 말라리아가 2개짜리, 이 독감은 1개짜리다라고 생각하면서 문제 보면 되죠. A는 무좀이다 맞고요. 그 다음 독감 내지는 바이러스의 병원체는 특징 기억을 갖는다. 단백질을 갖는다 맞는 설명이죠. 마지막으로 말라리아는 모기를 매개로 전염된다. 맞아서 정답이 5번. 자, 그리고 그다음 7번 한번 가보면요. 보니까 심장박동을 조절하는 자율신경 A에서 B 중 우리가 A를 자극했을 때 심장에서 활동전이가 발생하는 빈도를 나타냈대요. 그럼 딱 그림 봤을 때 자극 전, 자극 후를 비교할 때 자극 후에서 상대적으로 심장박동이 더 많이 발생하는 거 보입니다. 그 이유는 활동전이가 더 자주 발생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A는 심장을 더 빠르게 하는 애고요. 그렇다면 얘가 교감신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 또한 보시면 활동 전이 발생 빈도를 변화시키고 있는데 보면 기억을 주사하니까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고 있죠. 그럼 얘 또한 아마도 심장세포에서 상대적으로 심장을 빠르게 만드는 애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기억,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은 아세틸콜린 아니고 노르에피네프린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에서 얘를 이전으로 바꿨으면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교감신경이 이렇게 있고 부교감신경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얘들을 길이 차이로 보라고 했었잖아요. 여기서 이전 뉴런 끝과 이후 뉴런 끝 얘들은 모두 다 똑같은 아세틸콜린이 분비된다 했었고요. 여기서만 유일하게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기억은 틀리고요. 자, 그다음 기억이 작용하면 심장세포에서 활동전이 발생 빈도가 감소하는 게 아니고 증가하기 때문에 심장이 더 빨리 뛰겠죠. 그래서 니은 또한 틀렸고요. 자, 그다음 교감과 부교감은 심장박동 조절에 기량적으로 작용한다. 맞는 설명이어서 정답이 3번. 자, 그리고 그다음 8번 보시면 그림은 골격근 수축 과정에서 두 지점 가와 나일 때 관찰된 근육 원섬유를 지금 그 다음에는 기억 니은 길이를 나타냈대요. 자, 그럼 우리가 배운 게 어둡게 보이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지금 어둡게 보인다 했기 때문에 얘가 A대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럼 명대는 I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아마도 A대는 길이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기억이 A대 그리고 니은이 I대였겠죠. 자, 그럼 기억 보시면 가일 때 B에 Z선이 있다. 그럼 Z선은 뭐였냐면요. 여기서 얘네들의 이렇게 존재를 할 때 얘들 액틴 필라멘트의 끝부분 여기들을 Z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럼 지금 B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밝게 보이는 명대이고 I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설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니은 나일 때 기억에 액틴 필라멘트가 있다. 자, 그럼 얘는 지금 A대입니다.
A대인데 지금 보시면 I대 길이가 더 줄어들면서 얘는 지금 상대적으로 I대 지금 액틴 필라멘트들이 안쪽으로 수축되어 있는 시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어쨌든 무조건적으로 여기 겹치는 부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A대 자체가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를 지칭하는 건 맞아도 A대에 지금 I대를 제외한 나머지 액틴 필라멘트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설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가에서 나를 볼 때는 전체적으로 I대 길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수축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얘들이 수축할 때 ATP에 저장된 에너지가 사용된다.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답이 5번. 자, 그리고 다음 9번 보시면 이제 정상인의 혈중 항인류 호르몬 ADH의 농도에 따른 기억을 나타내고 있대요. 자, 그러면 ADH는 수분 제흡수를 늘리는 성질을 가졌습니다. 그럼 수분 제흡수가 늘려진다면 우리 몸 쪽으로 가는 물이 많아질 거고요. 그러면 오줌 생성량은 줄어들겠죠. 그러면 오줌의 양이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농도가 진해지면서 삼투압 내지는 농도가 진해질 것입니다. 그 말은 얘는 지금 오줌의 삼투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기억 ADH는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된다. 맞고요. 얘들은 오줌 생성량이 아니고 오줌 삼투압이죠. 틀리고요. 그 다음 홍파세 단위 시간당 수분 제흡수량은 아마도 ADH 농도와 비례하겠죠. 그럼 C1일 때가 C2일 때보다 많은 게 아니고 적을 것입니다. 그래서 답이 1번. 자, 그리고 다음 10번 보시면요. 이제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X에 노출된 적 없는 A에서 D 생쥐를 준비했는데 A, B에 X를 각각 2회에 걸쳐서 주사를 했대요. 그리고 그다음 A, B에서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나는지 확인했는데 A 일어났고요. B도 지금 일어났는지는 밑에서 봐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 시간이 지난 후에 C와 D, 아니지, A와 B에서 각각 어떤 것들을 분리했는데 이때 얘들이 혈장과 기억세포 중 하나래요. 자, 그럼 우리가 밑에 이제 그림을 보면 먼저 C에는 A에서 분리한 기억을 주사했는데 X를 처음 주사함에도 불구하고 혈중 항체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럼 아마도 A에는 기억세포를 주사해서 우리가 지금 2차 방어작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2차 면역작용을 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생쥐 D 같은 경우는 니은을 주사하니까 항체 농도가 조금 올라갔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아마도 얘가 혈장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말은 B에서는 어쨌든 2차 방어작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항체가 만들어졌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특이적 방어작용은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 니은 보시면 구간 1에서 X에 대한 항체가 형질세포로부터 생성되었다. 자, 그럼 우리가 방금 얘는 기억세포에 의한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기억세포가 항체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얘 자체가 항체를 분비하는 게 아니고요. 얘가 형질세포로 분할을 한 다음에 형질세포가 상대적으로 많이 빠르게 만들어지면서 얘네들이 항체를 결과적으로 빠르고 많이 만들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세포에 의한 작용이니까 결국에는 항체가 형질세포로부터 생성되었다. 맞는 설명이죠. 자, 그 다음 디귿 구간 2에서 X에 대한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그럼 우리가 배운 게 1차 면역 반응이라고 하는 건 지금 재침입이 포함하는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바뀌는 나머지 과정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얘들 자체가 2차 면역 반응이기 때문에 면역 반응이 처음 상태에서 일어났다면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설사 재침입을 했더라도 1차 면역과 2차 면역이 함께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간 2는 지금 보니까 항체 농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아마도 처음 침입한 것처럼 일어나기 때문에 정답이 5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11번 보면 11번은 하나만 우리가 참고를 하면 되는데 일단 11번 보시면 지금 막전이가 각각 1과 2가 D2와 D4 중 하나래요. 그리고 각각의 시간이 지났을 때 얘네들에 대해서 어디에 자극을 준지 모르고 그리고 1과 2가 각각 어디 지점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자극을 줬을 때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하는 것은 여기죠. 플러스 32개짜리. 그럼 플러스 30짜리를 먼저 봐줘야 하는 이유는 플러스 30에서 이렇게 피크, 최대값이 찍히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같은 경우는 가는 데는 얼마 썼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2ms 흘렀기 때문에 얘는 가는데 2ms 흘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1 같은 경우는 지금
얘네들은 2ms만큼을 그래프에서 사용했으니까 남은 시간 4ms를 가는데 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얘들이 도착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에서 시간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움직이는데 쓴 시간을 앞에다가 체크하는 게 아마도 조금 덜 헷갈릴 수 있는 방법이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어쨌든 각각 D2, D4라고 적혀있는 여기 스팟에 플러스 30이 찍히기 위해서는 얘들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든 오른쪽에서 왼쪽을 가든 D4에서 D2까지 지금 얘네들이 도달하는 데는 2cm만큼이 차이가 나는 거 보입니다. 근데 얘들이 똑같은 막전이를 가지기 위해서 움직인 시간 차이를 보니까 2ms 그리고 4ms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우리는 일단 자극을 먼저 받아들인 애는 2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 이유는 얘가 상대적으로 가기 위해서 사용한 시간이 적으니까 그만큼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더 가까이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면 1과 2의 길이 차이는 얼마냐면요, 2cm 차이예요. 근데 똑같은 시간에 대해서 똑같은 시간이 아니고 똑같은 전위를 가지기 위해서 더 움직인 시간 차이가 2ms입니다. 그 말은 얘들이 의미하는 게 곧 흥분 전도 속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기억은 틀리고요. 그럼 우린 그 다음에 찾아볼게. 자, 그렇다면 자극을 먼저 받아들인 E는 지금 이만큼을 움직여서 도달을 한 거거든요. 근데 D4 같은 경우는 지금 D5에 자극을 줬다면 얘는 1cm만큼 움직여야 되죠. 그리고 D1은 2cm만큼 움직여야 되죠. D2까지 가기 위해서는. 자, 그럼 우리는 D1과 D5 중에서 어쨌든 한 곳에 자극을 줬는데 여기서 2ms이 소요했을 때 2cm만큼에 도달할 수 있는 건 D2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자극을 준 지점은 D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먼저 받아들인 E가 D2가 되고 얘가 D4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나머지는 우리가 이걸 전제로 찾아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 그 다음 5ms에서는 얘는 가는데 2ms 쓰고요. 그러면 그래프에서는 3ms 읽으면 되겠죠. 그럼 3ms 마이너스 80 맞습니다. 이은 맞고요. 자, 그 다음 4ms일 때 D3에서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다. 그럼 D3 같은 경우는 지금 3cm 움직이기 위해서는 아마도 3ms를 써야 할 거예요. 그럼 나머지 1ms를 읽어주면 되는데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답이 4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단 유전 파트는 한 번에 다 풀어볼게요. 다 유전 파트긴 하네요. 자, 그래서 14번부터 한번 보면 14번 보니까 다음은 사람의 유전 형질 가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A, B는 7번 염색체, D는 다른 염색체에 존재를 하는데 어쨌든 A, B는 7번 염색체에 같이 존재한대요. 그럼 같이 움직인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가에 대한 표현형은 보니까 다인자 유전입니다. 근데 다인자 유전인데 이제 여기를 보셔야겠죠.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일단 엄마 아빠는 표현형이 서로 같아요. 그래서 A가 태어날 때 먼저 A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은 최대 5가지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A의 표현형이 부모와 같을 확률은 8분의 3이고요. 이때는 표현형. 그리고 A의 유전자형이 대대, 대소, 대대 일 확률은 8분의 1이다 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냐면 지금 보니까 먼저 A의 자손의 유전자형이 이렇게 될 확률이 존재해요. 그 말은 뭐냐면 어쨌든 엄마 아빠가 각각 이렇게를 지금 줘야 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본다면 지금 아마도 다른 부모는 무조건 이렇게 된 쌍을 하나 가져야 될 거고요. 다른 부모는 이렇게 된 쌍을 가져야지 적어도 이렇게 되는 유전자형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대대일 확률이 8분의 1이니까 얘들은 아마도 대문자 하나, 대문자 하나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보면 지금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이 최대 5가지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 이미 얘네들 사이에서 A, B는 같이 있으니까 얘들 사이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표현형은 최대 0부터 4가지겠죠. 근데 이게 아마도 얘들은 이미 대문자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표현형이 더 줄어들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는 그렇다면 D가 대소여서 얘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표현형 가짓수를 제공해줬기 때문에 5가지가 태어났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대소라고 판별한다면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지금 여기 상황에서 유전자형이
대대, 대소, 대대일 확률이 8분의 1이죠. 근데 D에 대해서 얘네들이 이형적합성이라고 생각하면 이 8분의 1은 어쨌든 D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니까 D가 지금 대대일 확률은 4분의 1이 되거든요. 그 말은 A, B 접합에 대해서 같을 확률이 2분의 1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린 지금 어떤 조건 쓴 거냐면요. 얘는 다 썼어요. 얘는 다 썼고 이제 얘를 봐주시면 되겠죠. 지금 A의 표현형이 부모와 같을 확률이 8분의 3입니다. 근데 부모는 서로 표현형이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접근하면 되냐면, 자, 질문. 지금 일단 문제에서 정답으로 물어보고 있는 게 A가 유전자형이 대소, 대소, 대소인 사람과 동일한 표현형을 가질 확률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만약에 엄마 아빠의 표현형이 이 대문자 3개짜리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이미 여기서 대문자 3개일 때 부모가 3개를 가질 때 3개랑 같을 확률이 8분의 3이라고 줬는데 유전자형이 이렇게 된 사람과 동일한 표현형을 가진다는 건 얘들 질문이랑 일치하는 거죠. 뜻이. 그러면 답이 바로 3번이라고 나오죠. 근데 사실 문제를 이렇게 주진 않을 거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접근하면 되냐면 적어도 대문자형이 총 3개가 되는 경우는 지향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정답과 똑같은 의미니까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대문자 3개로 맞추면 되겠네 라고 접근하기보다는 대문자 4개, 5개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마도 우리가 상대적으로 푸는데 시간을 더 줄여주는 정답일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맞춰볼 거냐면 이미 여기서 얘는 대문자 3개고요. 왜 오른쪽에 있는 건 대문자 2개죠. 자, 그럼 대문자 4개로 한번 맞춰볼게요. 왜냐면 사실 얘는 대문자 4개 아니면 최소값이 지금 대문자 2개니까 3개로 맞추거나 4개로 맞추거나 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3개로 맞추는 것보다는 2개도 아니고 4개로 맞추는 것이 상대적으로 나을 것이다 라고 접근하면서 보면 오른쪽에 있는 애가 무조건 대를 가져야지 대문자 4개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왼쪽에 있는 걸 대문자 4개로 맞추기 위해서는 여기서 소대 또는 대소로 맞춰주면 되겠죠. 근데 어차피 뭐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한번 맞춰볼게요. 자, 그럼 이게 과연 8분의 3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건 일단 D에 대해서는 얘가 대문자 2개를 줄 확률이 4분의 1이죠. 대문자 1개를 줄 확률은 2분의 1이고요. 대문자 0개를 줄 확률은 4분의 1입니다. 자, 그리고 위에 있는 걸 정리해보면 얘들은 대문자를 지금 4개 줄 수 있죠, 최대. 대문자를 4개 주는 건 대대, 대대, 접합밖에 없기 때문에 얘들은 4분의 1이죠. 그리고 대문자를 3개 주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그럼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되네요. 그래서 얘는 2분의 1 그리고 대문자를 2개 주는 건 대소, 대소끼리의 접합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부모와 같으려면 대문자가 4개가 돼야 돼요. 합쳐서. 그럼 얘들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 경우가 있죠. 근데 얘들을 계산해보면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죠. 그럼 계산하면 16분의 1이 2개 있기 때문에 8분의 1이고요. 그 다음 4분의 1 더해주시면 얘가 8분의 3이 나옵니다. 그 말은 지금 얘가 맞다라는 뜻이겠네요. 자, 그럼 최종적으로 얘들이 대문자 3개인 사람과 동일한 표현형을 가지려면 얘는 사용되면 안 되죠. 그럼 대문자 3개짜리가 대문자 0개 또는 대문자 2개짜리가 대문자 1개 이렇게 되면 가능하겠네요. 그럼 얘들의 접합은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정답이 2번이다 라고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14번은 여러분들이 얘가 지금 똑같이 다 대문자 3개인 표현형으로 된다면 그냥 정답이 안 풀고 바로 나오기 때문에 대문자 4개의 경우로 풀어봐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답에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15번 한번 볼게요. 15번 보면 일단 모두 유전자들이 상념색체에 존재한대요. 근데 얘들이 HRT 이렇게 가지고요. 지금 보시면 아버지의 생식세포에서 비분리 또는 결실이 일어나서 형성된 정자 P와 어머니한테서 마찬가지로 비분리 또는 결실 중에 하나가 형성되어서 생긴 난자가 수정되어서 자손 A가 태어났대요. 그래서 지금 A가 가지고 있는 DNA 상대량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일단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자, 이렇게 가지고 있죠. 그 말은 어쨌든 누군가 지금
얘를 하나 더 주거나 또는 얘를 하나 더 줘서 지금 이런 자손이 태어났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일단 이런 케이스가 태어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 있는 걸 보면 특징이 H랑 R은 같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R이 두 개 있고요. H-가 없는 거 보입니다. 자, 그럼 원래 정상적으로 R을 받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H-를 줘야 되고 어머니가 H를 줘서 이렇게 각각을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H-가 표시되지 않는다는 건 H-가 없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는 아버지한테서는 지금 결실이 일어나서 H-라는 유전자 자체가 지금 없어진 거예요. 그럼 자동으로 어머니한테서는 뭐가 일어나냐면 비분리가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자, 그럼 아버지는 무조건적으로 T-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줄 거니까 이건 아버지가 준 거예요. 자, 그럼 얘가 어머니가 준 거겠죠. 자, 그럼 우리는 접근해야 될 게 어머니가 T-를 줬으면 같은 기원, 다른 기원? 다른 기원이죠. 그럼 다른 기원은 감수 1분열 비분리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감수 1분열 비분리다라고 생각하면서 문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기억. 난자 Q에는 H가 있다. 맞는 설명이죠. 지금 기억은 맞고요. 자, 그다음 감수 2분열 아니고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 나왔죠. 틀리고요. 디귿 A의 채세포 한 개당 상염색 채수는 43개이다. 자, 그럼 헷갈리면 써주세요. 원래는 얘들 2에는 44 플러스 성염색체 2개로 받아요. 근데 지금 어머니가 T'를 줬다는 거는 얘는 염색체를 하나 더 준 거죠. 그 말은 44개짜리 상염색체에서 하나를 더 줘서 45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귿이 틀려서 정답이 1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16번은 우리가 늘 풀어왔던 건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보시면 지금 A의 유전자는 TT를 서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때 얘들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염색체에 있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가에서 다는 뭐냐면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기의 세포래요. 근데 가나다 중 두 개는 같은 세포에서 형성이 되었고요. 나머지 하나는 또 다른 세포에서 형성이 되었는데 얘네들은 모두 다 같은 사람한테서 지금 가지고 있는 애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감수 1분열 중기 있고요. 감수 2분열 중기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모두 다 N자리이기 때문에 얘들은 다 N자리 세포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혹은 감수 1분열 중기라면 어쨌든 분열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2n짜리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건데 그럼 여러분들이 나머지 한 개가 뭐 2n짜리일 가능성도 있겠네 라고 생각하시면서 보면 되겠죠. 왜냐하면 2n짜리 중기는 분열 과정에서 한 가지밖에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일단 여기서 보시면 가나다를 볼 때 일단 나다는 두 개의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에서는 한 종류의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두 종류를 가지는 게 존재를 한다는 건 이 사람은 이미 정상적으로 지금 대문자 HHTT 중에서 한 개씩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가에서 지금 대립 유전자 종류를 한 개밖에 안 가진다는 거는 얘들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면서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유전자가 한 개만 표시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캐치해야 되냐면 가는 지금 Y 염색체가 하나 존재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 말은 다른 유전자 하나가 X 염색체 위에 있을 때 가는 Y 염색체를 가지기 때문에 X 염색체를 가지지 않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분리가 되었지만 마치 X 염색체가 하나 없는 것처럼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린 지금 여기서 가지고 있는 이 대립 유전자 자체는 성염색체, X염색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나를 보시면 나는 성염색체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럼 나머지 하나로 가지고 있는 건 상염색체여야겠죠. 자, 그럼 그 관점으로 보면 다는 지금 상염색체 리을을 가지고 있고 성염색체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성염색체 X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그럼 자동으로 디귿이 상염색체가 될 것입니다. 이거 제가 방금 잘못 썼는데 지금 가가 Y염색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니은이 상염색체여야겠죠. 죄송해요. 잘못 썼어요. 그러면 나가 지금 니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을이 성염색체 내지는 X염색체여야 될 것이고요. 그럼 기억이 상염색체여야겠죠. 그럼 자동으로 디귿이 최종적으로 성염색체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어쨌든 Y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얘들이 같은 G원기 세포로부터 각각 형성이 되었으면 반드시 얘를 포함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지금 알 수 있는 건
가, 나, 다 중 가는 무조건적으로 G 원기 세포인 세포 1로부터 형성이 되었을 거고요. 그러면 나랑 다 중에서 지금 얘네들은 아마도 이렇게 나머지 성염색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서 상염색체 다른 애는 가질 수 없게끔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면 가나가 만약에 같은 기원이라고 생각한다면 다가 만들어질 수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기억, P에게서 기억과 디귿을 모두 갖는 생식세포가 형성될 수 있다. 그럼 보면 우리 디귿 성염색체는 아예 안 가지고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틀리고요. 자, 그다음 가와 나의 핵상은 같다. 그럼 얘들이 모두 다 같은 지원기에서 비롯된 N자리이기 때문에 핵상이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 1로부터는 가와 다가 형성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2번. 자, 그리고 다음 17번과 19번 볼 건데 17번 보시면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 형질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 먼저 얘네들은 다 이렇게 우열관계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두 개는 X염색체, 나머지 한 개는 상염색체 있대요. 그럼 먼저 얘네들의 표현형부터 다 써보면 가, 나, 그리고 가, 나,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먼저 모자여부 한번 해보면 가에 대해서 모자여부 해볼게요. 그러면 정상인데 가. 안 되는 거 보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가에 대해서도 해보면 간대 정상. 안 되는 거 보입니다. 그 말은 지금 무조건 가가 성염색체가 아닌 상염색체에 대한 거고요. 그럼 얘들이 성염색체에 대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 거냐면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1과 2를 비교해보면 지금 기역, 니은, 디귿이 각각 대문자 A, 대문자 B, 소문자 D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디귿을 보면 디귿에서 1과 2가 이 DNA 상대량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 보입니다. 만약에 디귿이 대문자 A였다면요. 얘네들은 똑같은 양만큼의 대문자 A를 가지면서 상염색체 유전이니까 이렇게 표현형이 다를 수가 없겠죠. 그 말은 디귿이 A가 될 수 없고요. 그럼 기역, 니은은 적어도 A가 하나 존재를 할 것입니다. 근데 운이 좋게도 1번이랑 2번에 대해서 기역, 니은 둘 다 DNA 상대량이 똑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기역, 니은 둘 중에서는 무조건 대문자 A가 존재를 하니까 1번 같은 경우는 소문자 AA, 2번은 대문자 하나, 소문자 하나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본다면 가가 열성이고요. 정상이 우성입니다. 자, 그럼 3번이 가를 가지려면 무조건 소소 형식으로 가져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은 반드시 대문자 A를 빵개 가져야 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이 일단 대문자 A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BB 같은 경우는 성염색체 유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성염색체 유전인데 어쨌든 기역과 디귿 중에서 대문자 B가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양이 또 똑같죠. 그 말은 뭐냐면 대소 이렇게 가지면서 지금 그렇다면 2번은 대문자 B로 표현되는데 얘가 나를 발현하지 않기 때문에 얘 또한 정상이 우성이고 나가 열성인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1번은 나를 가지거든요. 그러면 소 Y 형식이어야겠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대문자 B를 가지는 것은 지금 여기서 없는 거라고 생각해서 기억이 대문자 B. 그럼 자동으로 디귿은 소문자 D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기억은 대문자 B이다. 맞고요. 자, 그럼 우리 그 다음에 봐줘야 되는 건 여기 봐주시면 되겠죠. 3, 6, 7 중에 가가 발현된 사람은 한 명이고 이때 4와 7의 다의 표현형은 서로 같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일단 니은에서 구해야 하는 건 7번의 가에서 다 유전자형은 모두 이형접합성이다 라고 주어져 있거든요. 근데 7번이 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얘는 이미 A에 대해서 소소 접합성을 가지니까 모두 이형접합성이다 라는 얘기는 틀린 설명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 니은이 틀렸다라고 하면 우리가 찍을 때도 기억 디귿 아니면 기억 중에서 찍어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우린 풀어볼 거니까 3, 6, 7 중에 가가 발현된 사람은 한 명이고 4에서 7의 다의 표현형이 서로 같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3에 대해서 표현형을 다 알죠. 3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대문자 B는 1개 가지고요. 그리고 소문자 D를 2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문자 D가 만약에 다였다면 자동으로 6번은 이렇게 받죠.
왜냐면 B, D 모두 다 X 염색체에 있으니까. 그러면 소문자 D가 다를 발현한다고 얘기하는 순간 얘들 같은 경우는 지금 모두 다 이미 발현된 사람이 2명인가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동으로 다가 대문자 D일 거고요. 정상이 열성이겠죠. 그럼 367 중에서 반드시 7번이 아마도 대문자 D를 가지고 있어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대문자 D를 무조건 가질 거고 이게 A한테서 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4번과 7번의 다의 표현형이 서로 같대요. 그 말은 뭐냐면 1번, 2번에 대해서도 매치를 해보면 1번은 일단 소문자 D를 하나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4번은 어쨌든 남자니까 1번은 4번한테 이렇게 줬을 거고요. 자, 그럼 4번은 반드시 대문자 D를 받았겠죠. 그래야 4번과 7번의 표현형이 똑같아야 할 것이니까. 근데 지금 보면 4번은 나를 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받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럼 2번은 아마도 대문자 D 하나, 소문자 D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7번은 지금 나에 대해서는 정상이면서 다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이렇게 되려면 반드시 얘들이 정상 자리로 나와야 할 것이니까 지금 A에 대해서는 A가 또 여기 나와 있죠. 대문자 B를 안 가진다. 그럼 얘들이 소문자 B를 가지고 그럼 7번은 대문자 B 그리고 소문자 D가 이렇게 연관된 상황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지금 6번이 가지고 있는 것 또한 6번 같은 경우는 지금 나를 발현하지 않는 정상 상태이기 때문에 얘들은 이렇게 지금 얘네들은 이걸 잘못 썼네요. 지금 정상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정상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소문자 B, 소문자 D 그리고 지금 나를 가지고 있으니까 소문자 B, 소문자 D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디귿 5번과 6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얘네들이 한 가지 형질만 발현할 확률은 2분의 1이다. 자, 그럼 5번은 일단 가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대소, 그리고 6번도 가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얘들은 지금 3번이 소소죠. 그러면 무조건 얘들은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차피 가나다 중에 한 가지 형질만 발현하는 걸 구하니까 나다가 연관되어 있는 걸 함께 구해보면 얘들 같은 경우는 특징이 요렇게 가지는 거 2분의 1 또는 이렇게 가지는 거 2분의 1이죠. 자, 그럼 이렇게 가질 때는 나에 대해서는 정상이고요. 다에 대해서도 정상입니다. 그 말은 얘들은 지금 형질이 0개인 거죠. 근데 얘들 같은 경우는 소문자 B를 가지고 소문자 D만 가지니까 얘들은 한 가지 형질을 발현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게 가나다 중 한 가지 형질만 발현하는 거니까 왼쪽 거에서 형질 하나를 발현하는 거, 오른쪽 거에서 형질 단계를 발현하는 것을 구해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대소, 대소 이렇게 갈 때요. 지금 여기서 형질 하나만을 발현하려면 대문자 한 개를 가지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형질 하나를 가지려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구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 형질 빵개를 가지려면 얘들은 무조건 소소 형태로 발현이 되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고 이걸 제가 방금 잘못 썼는데 그럼 얘들은 가에 대해서는 형질을 발현하면 안 되니까 정상인 거 대소 또는 대대로 발현돼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지금 4분의 3이고 이게 4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8분의 3 더하기 8분의 1이니까 8분의 4여서 지금 결론적으로 답이 4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7번 풀어보았고요. 그 다음 19번 보시면 어떤 종 2에는 4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두 쌍의 대립 유전자가 존재를 하는데 지금 가 객체 이의 세포 그리고
개체 2의 세포다. 각각에 들어있는 이 모든 염색체들을 나타내고 있대요. 근데 1과 2에 대해서 가의 유전자형이 대소, 대소 또는 대소, 대대 중 하나이다 라고 주어져 있고요. 이때 가 같은 경우는 지금 EN자리로서 복제된 형태, 나는 EN이 아니고 N자리이면서 복제도 안 된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가에서 보면 기억 플러스 니은이 이미 6자리가 되고 있어요. 그럼 사실 여기서 3자리인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억과 니은, 니은과 디귿을 합한 것이 모두 6자리인 걸 보고는 어떤 생각을 해주셔야 되냐면 아마도 겹치는 니은이 소문자 비, 소문자 비면서 얘네들을 보면 복제된 상태로 EN자리가 존재해서 총 4개만큼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겠죠. 그러면 기억과 디귿은 각각 맞물리고 있는 대문자 A 또는 소문자 A일 것이에요. 그럼 기억과 디귿은 대문자 A든 소문자 A든 둘 중에 하나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럼 자동으로 리을이 대문자 B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일단 우리는 가는 지금 세포 1에서 비롯되는 가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얘들은 EN자리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럼 이렇게 판단한다면 가는 지금 소소를 가진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설명일 것입니다. 자, 그럼 나를 보시면요. 나에서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 합이 2다 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얘들은 지금 대문자 A, 대문자 B를 합친 것이면서 얘들이 대문자 B였기에 2라는 값이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그럼 자동으로 디귿이 대문자 A가 되는 거고 기억이 소문자 A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소문자 A 더하기 대문자 B 얘들은 구해보면 소문자 A 2개, 대문자 B는 여기 존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2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는 나에서 보면 소문자 B가 지금 여기서 니은 그리고 디귿이 대문자 A 그럼 얘들은 1개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들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여기서 하나 잘못 푼 것 같은데 자, 얘들이 대문자 A, 얘들이 소문자 A. 그럼 제가 방금 잘못 썼는데 기억 플러스 디귿은 대문자 A 플러스 소문자 A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2가 되는 게 아니고 2 더하기 2에서 4가 되고요. 그럼 나에서는 대문자 A, 소문자 B의 합인데 대문자 A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얘가 1개. 그래서 4 더하기 1에서 5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그 다음 디귿. 나에는 소문자 B가 있다. 그럼 나에는 소문자 B가 없죠. 그래서 틀려서 정답이 2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